우리 이제 이번에 시험 범위가 독립시행의 확률부터거든. 근데 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독립이 되는 사건을 n번 시행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특정한 몇 번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거든. 근데 이 독립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앞에서 독립사건, 종속사건을 배웠었어. 그럼 독립사건이 뭐야? 서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독립사건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시행을 반복했을 때 그 시행 한 번 한 번이 앞의 사건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건 독립인 사건을 n번 시행할 때 r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식을 이렇게 계산했지. n 컨비네이션 r에 pr 제곱 q에 n-r 제곱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n이 의미하는 건 뭐야? 시행 횟수인 거지. 그리고 r은 일어나는 횟수가 되는 거고, 이때 p가 일어날 뭐가 되는 거고, 확률이 되는 거고, p와 q의 관계는 두 개 합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의 예도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독립시행의 예. 독립시행에는 뭐가 있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저거밖에 모르겠어. 사람의 선호도, 약을 먹고 낫고 안 낫고의 치유율, 농구에서의 뭐 자유투, 사격, 양궁, 이런 것들이 독립시행의 예라고. 이런 예들을 기억해야 돼. 오케이? 완전 고개 가서 너보다 키 큰 애들도 다 참고 해. 좀만 참아. 자, 독립시행의 예,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을 때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가 있고 4의 배수가 나왔을 때 4번 던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앞면 2번, 뒷면 1번.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면 그럼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지. 근데 이때는 4번 던진다 그랬거든? 그럼 4번 중에 2번, 앞면 2번, 뒷면 2번.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고. 또 독립시행의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가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 한 개의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면 몇 점?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는데, 자, 동전을 8번 던졌을 때 합계 10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있잖아. 이거를 라지 x라고 볼 거야.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뭐가 돼? 8-x건인 거지. 근데 우리는 몇 점을 얻을 확률? 100점을 얻을 확률이야. 그러면 점수를 y라고 한다면 앞면이 나오면 20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20x,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는다니까 8-x. 얘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10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10x 플러스 80은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엔 앞면이 몇 번 나오고 2번, 뒷면이 그래서 8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전체 6제곱.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우고 나서 뭘 했냐, 이제 통계라는 걸 했죠. 근데 이 통계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에서는 특정한 값 하나를 구하는 거라면, 통계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자료의 값을 나타내는 게 통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계 단원에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서 배웠어.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 근데 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점은 확률 변수의 차이가 있는 거죠. 확률 변수.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사용하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사용하는 확률 변수는 뭐라고 얘기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은 뭐냐? 이산은 셀 수 있는 유한계의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무한계의 확률 변수를 다루는 게 연속 확률 분포라고. 그래서 이 두 단원에서 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달랐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주로 뭐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값을 계산하는 걸 주로 했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것들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했었냐,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 표가 있었고, 이 확률 분포 표에서 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생각했다고. 그럼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돼?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얘네들이 뭐가 됐어? 곱의 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녀석을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했었어. 그지? 분산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했어? xi의 제곱에 pi에서 뭐를 빼줬어? 평균의 제곱을 빼줬지.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거 우리가 기호로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뭐라고 적었어? 제곱이라고 적었어. 그치? 자, EX라는 게 이것들의 곱의 합이면, 여기는 XI의 제곱이잖아. 이 변수들을 다 어떻게 한 거야? 제곱한 거야. 이렇게 제곱한 거. 이 제곱한 거의 곱의 합이 결국에는 이 2의 X제곱이라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서 분산을 이렇게 구했던 거지.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했어?
루트 김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확률 분포표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확률의 합은 항상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각각의 확률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왜 i까지밖에 안 해요? n까지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xi 곱하기 pi잖아요. xn 곱하기 pn이 아니에요. i는 1부터 n까지라고 했는데. 아, 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의 성질, 그래서 이에 ax 더하기 b 이거 어떻게 계산해? a, ex, 플러스 b v에 ax 더하기 b는 a, v, a 제곱에 vx 시그마의 ax 더하기 b는 뭐가 돼?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리고 참고로 그냥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2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 아이고 a에 2x 제곱 더하기 b에 2x 더하기 c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알겠니?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이산확률 분포가 끝나고 뭘 생각을 했냐면 적당히 해. 확률이요? 이항분포라는 것도 생각을 했죠. 이항분포가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뭐로 갖는?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뭐가 되는 거야? 분포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P, X는 R, 확률 질량 함수가 N 컴비네이션 R에 PR 있으면 QN-R 제곱. 이게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그래서 얘를 바이노미얼 N, P라고 적었지. 그래서 여기서 N은 의미하는 게 시행횟수, P는 뭐가 되는 거야?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항분포에서 중요했던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호로 주어진 거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얘를 보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항분포 60,3분의 1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 px는 r은 60 컴비네이션 r에 3분의 1에 r제곱 3분의 2에 60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반대로 px는 r이 만약에 50, r에 2분의 1에 50제곱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이항분포 뭐가 되는 거야? 50,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1에 r제곱에 2분의 1에 뭐가 돼야 돼? 50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하나로 합쳐 적을 수 있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 2분의 1에 50제곱. 그럼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항분포도 확률분포 표를 갖는단 말이야. 확률
확률분포 표를 갖는다고. 자, 여기가 x, px 0번 1번, r번, n번 합 0번 일어나는 경우는 n 컴비네이션 0에 p의 0제곱, q의 n제곱. 한 번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 n 컴비네이션 1에 p의 1제곱, q의 n-1제곱. n 컴비네이션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n 컴비네이션 n에 p의 n제곱, q의 0제곱 합은 2 이렇게 표현된다. 이해가?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이항분포 뭐가 되는 거고 n, p가 되는 거고. 자, 우선 첫 번째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확률이야. n 컴비네이션 r에 p r제곱 q n-r제곱. 이거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돼버려야 돼. 이해가? 두 번째 평균은 뭐가 돼? 평균 이 둘의 뭐? 곱 n p 이렇게 되는 거고. 분사는 루트 npq 표준 편차는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표현된다고. 근데 이 문제는 얘네들 단순히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돼. 우리 요 앞에서의 평균 요것들의 곱에 뭐라 그랬어? 확률 변수와 대응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합하라 그랬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 컴비네이션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표현된 게 2x인 거야. 그러면 얘는 x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준다 그랬어? 평균에 제곱을 빼준다 그랬지? 그럼 얘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제곱에 n 컴비네이션 r에 pr제곱 q의 n-r제곱에서 뭐를 뺀 거야? 평균에 제곱을 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기호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집중해. 여기 뭐랑 같아야 돼? 2의 x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 외워야 돼 다. 나 자꾸 눈 모이는데 이렇게. 확률 변수 제곱 곱하기 대응하는 뭐? 확률의 값.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하는 확률의 값. 곱해야 변수 제곱에 확률 곱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가 기억해야 되는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노가다 문제라. 근데 이렇게 문제가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면 좋은데 이게 주어지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 그럼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 표를 그려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뒀냐라는 거지. 자,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 아니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2개의 공을 어떻게 한대? 동시에 꺼낸 되지. 그러면은 이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는 어떤 것들이 있어? 0, 1, 2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x가 될 수 있는 게 0개, 1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뭐 기대값 구하는 거 뭐 여기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하는 거라. 이항분포도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뭐가 있대?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래. 근데 4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어. 그러면은 x라는 거는 결국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고, 400개의 제품 그 중에 10% 이게 불량품이 나오는 거래. 근데 그때 요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평균 분산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2y라는 거는 2에 뭐가 돼야 돼? 2분의 3x 빼기 5죠. 그래서 얘가 2분의 3에 2x 빼기 5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vy는 v에 2분의 3x 빼기 5 이렇게 돼버려. 그럼 4분의 9에 v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뭐가 돼? 40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분산은 10분의 9를 곱하는 거니까 4고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3에 40 빼기 5 60 빼기 5니까 55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9 곱하기 36이니까 9가 돼서 9고 81.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했어. 연속 확률 분포.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주로 확률값 계산하는 걸 생각한다 그랬어.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이런 정역의 구간이 주어지거든. 그럼 여기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 y는 fx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지면 A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 우선 첫 번째, fx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확률의 값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저 함수가 x축과 이루는 이 면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면 확률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지. 확률은 0 이상이잖아. 그래서 f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a부터 b까지 저 fx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돼. 확률의 값은 1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지?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p 이상 q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가 p, 여기가 q면 여기 면적을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는 인테그랄 p부터 q까지 fx dx 요걸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산확률 분포랑은 좀 다르게 선의 면적은 있냐 없니? 선의 면적은 없잖아. 선. 그래서 등호에 있고 없음은 중요하지 않아. 얘를 구하는 거, 얘를 구하는 거, 얘를 구하는 거, 얘를 구하는 게 확률값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이산확률 분포가 좀 다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이상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야, 그지? 근데 3 초과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니까 다르지. 이산에서는 등호에 있고 없음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뭐를 계산한다? 확률의 값을 계산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진 경우는, 자, 요 길이가 FA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FB가 되는 거고, 그럼 요 길이를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FA 더하기 FB 곱하기 B-A, 이게 이 전체 면적이니까 이게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정규분포죠. 정규분포.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건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정규분포가 표 나오는 거예요? 응? n 나왔던 거.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규분포인데, 이 정규분포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그 자료들의 값을 우리가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한 거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를 보면은 뭐 각 반에 평균이 있고 뭐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의 자료, 그러니까 그 반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여기 정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고, 평균이 되는 거고, 그리고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넓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좁고 높은 형태가 될 거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건 어떤 자료의 값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우리한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걸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기호로는 이렇게 m, 뭐로 표현해?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얘는 x는 m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전체 면적은 뭐가 돼야 돼? x축과 이루는 면적은 1인 거야. 얘도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은 1이 되는 거고, x는 m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번째로는 x가, 그러니까 확률의 값이 평균 이상일 확률은 뭐가 돼야 돼? 여기 대칭, 여기 대칭이라고. 그럼 이쪽 오른쪽의 확률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뭘 양수야. 2분의 1이지. 전체 확률이 1인데. 세 번째. 정신 차리고. 자, 얘는 결국에는 이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 달라지거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좁고 높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클수록 넓고 어떤 형태에 나타나야 돼? 낮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된다. 알겠니? 얘가 M1, 얘가 M2야. 그리고 얘가 정규분포 M1, 시그마1의 제곱을 따르는 거고, 얘가 정규분포 M2, 시그마2의 제곱을 따라. M1이랑 M2 뭐가 더 커? 시그마1이랑 시그마2 뭐가 더 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 확률값을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서도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정규 분포에서 확률값 계산하기 위해서 자료의 값들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든. 주어지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어차피 문제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정가운데가 m이야. 얘가 m 빼기 표준 편차, m 빼기 2 표준 편차, m 플러스 표준 편차, m 플러스 2 표준 편차. 자, 그래서 p x가 m 빼기 표준 편차부터 m 플러스 표준 편차까지 보통 0.68125, 그리고 m 빼기 2 표준 편차부터 m 플러스 2 표준 편차까지 0.9544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정규 분포 50,5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45 이상 6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래. 그러면 45가 나오는 경우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m이야. 5가 의미하는 게 표준 편차. 그럼 45라는 건 m에서 뭐를 빼줘야 돼? 표준 편차를 빼줘야 돼. 60이라는 건 m에다가 표준 편차를 몇 번 더해? 2번 더한다고. 그러면 m 빼기 시그마, 여기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 부분의 확률과 요 부분의 확률을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정규 분포는 x는 뭐 대칭이라고, 이렇게 m 대칭이라고. 이 녀석의 절반과 이 녀석의 절반을 더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정규 분포에서 확률값 계산하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주어지고 이렇게 수치로 주어졌을 때 이 수치들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런 기호로 나타내야 돼. 관계성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확률의 값을 계산해 주면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자료의 값들을 서로 비교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생긴 이런 정규 분포도 있어. 근데 이 녀석은 뭐 평균이 50인데 50이고 얘는 평균이 70이야. 근데 시험을 봤는데 얘가 55점을 맞았어. 근데 어떤 애는 75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녀석이 어떤 국어에 대한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녀석이 만약에 뭐 수학에 대한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잘했냐 이런 걸 비교하고 싶다고. 근데 둘 다 보면 평균보다 다 몇 점씩 더 맞았어. 5점씩 더 맞았지. 근데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 상대적인 값들을 비교하기가 쉬워, 어렵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모든 서로 다른 이 모든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얘기하고?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 표준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를 Z를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X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표준화라는 걸 시켰어.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확률의 값을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를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이제. 이거 기억나지? Z의 값들을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그런 연습을 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만약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잖아. 집중해. 2x는 m, vx는 시그마의 제곱을 나타내는 건데, 그럼 평균 2z, 그럼 얘는 2에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러면은 얘는 확률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분의 1에 2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죠. 근데 2x가 m이니까 뭐가 돼? 0이 돼버린다고. z의 평균이 0으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vz v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야. 그럼 얘는 확률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상수는 사라질 거고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vx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식을 거치면 모든 평균이 다 뭐로 가고 0으로 가고 모든 분산이 다 뭐가 돼버려? 1이 돼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이 0이 되고 이렇게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들을 풀었던 게 이런 거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 10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1번. 자, p x가 25에서 40을 빼는 거야. 좀 전에 z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 그랬지. 자, 이거 안 해면 못 풀어. 자, x에서 뭐를 뺐다고? 평균을 뺐다고. 그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자, 25에서 여기 평균이 얼마야? 40이지? 40을 빼주고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으로 나눠줬다고. 그럼 40에서 여기는 평균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줬다고. 그럼 이 식이 뭐로 바뀌고 이제 z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5, 여기는 0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봐봐. 얘는 어차피 평균이 0인 거니까 0에 의해서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이너스 1.5부터 0, 이거 확률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건 0부터 1.5까지라면 어때? 그래서 얘 확률은 0.43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5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지. 두 번째, px가 60 이상이래. 그럼 표준화를 시킬 거야. 또 x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 60에서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얘 pz가 몇 이상이 돼버려? 2 이상이 돼버려. 그럼 z가 2 이상이니까 얘가 평균 0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2 이상이니까 여기 확률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0을 기준으로 이쪽 확률의 값은 뭐가 돼야 돼? 0.5. 0.5에서 여기 확률을 빼주는 거지. 0.4772.
그럼 0.02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은 그랬어. 자, 얘를 이용하라 그랬어.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킬 거야. 얘기해봐. z는 어떻게 돼야 돼? K 빼기 이게 0.0013이래. 0.0013.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여기가 0이야. 근데 여기가 0.0013이 돼야 된대. 그럼 여기 확률이 뭐가 돼야 돼? 0.4987이 돼야 되는 거지. 거기 z의 값이 3이어야 된다고. 그럼 얘 값이 3인 거지. 그럼 k는 뭐가 돼야 돼? 60.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볼까?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시험에서 2,000명이 응시했대.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즉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라는 거죠. 평균이 450, 커트라인 점수 A. 그러면 여기 A 이상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합격하는 거지. 근데 그 합격자의 비율이 2,000명 중에 320명, 0.16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뭐가 돼?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에이? 뭘 표준화시켜? 아니 얘를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뭐가 되냐고. 평균. 여기 정가운데가 뭐가 돼야 되냐? 0. 표준 편차가 1. 그러면 얘를 이 점수를 표준화시키면 뭐가 돼? 얘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점수를 표준화시키라고. A 빼기 75. 얘가 0.16이 돼야 된다고 똑같이. 그럼 여기가 0.34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z의 값이 뭐라고 나와있어? 1이라고 나와있다고. 75분의 a 빼기 450이 1이 돼야 돼.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520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가 520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던 게 정규분포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하는 것도 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지. 자, 새 고등학교 ABC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규분포로 표현했을 때 새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수가 같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A, B는 지금 둘의 평균이 어때?
똑같지. 근데 성적이 우수한 애들, 이게 지금 A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B를 나타내는 거거든. 성적이 우수한 애들은 A가 많아, B가 많아? A가 더 많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면적이 더 크니까 이게 기호가 정답이야. 그 다음에 B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이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더 우수하대. 맞아? 아니지. 왜 둘의 평균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둘의 평균이 같잖아. 60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 평균이 같으니까.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 맞아, 틀려? 좁으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비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이 시험 문제 100% 나와요. 그래서 이항 분포의 문제를 정규 분포로 고쳐서 푸는 문제인 건데, 우리가 보통 이항 분포라고 하면 바이노미얼 n, p 이렇게 적었지.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거는 여기 뭐가 들어가고 평균이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 표준 편차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제곱이 들어간다고. 그럼 이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은 뭐야? 평균 뭐가 돼? 이항 분포에서? MP. 분사는?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표준정규 분포로 고치는 거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고치고 정규 분포를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항 분포라는 거는 확률 변수가 이산인 거고 정규 분포는 뭐가 돼버려? 연속인 거죠. 그치? 둘의 관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 봐봐. 이게 지금 이항 분포의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이 시행의 수를 점점 어떻게 늘려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시행의 수를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점점 뭐에 가까워져? 정규 분포의 그래프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뭐 한다? 이항 분포의 문제를 정규 분포의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둘이 n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600,5분의 1을 따른대. 근데 문제에서 600번 시행했을 때 204번 이상 264 이하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런 계산을 해야 돼. 600 컨비네이션 204에 5분의 의에 5분의 2 204제곱 5분의 3에 396제곱 600 컨비네이션 205에 5분의 2에 205제곱 5분의 3에 395제곱 이렇게 더해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걸 계산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를 뭐로 고친다?
정규분포로 고친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MP 240. 그 다음에 240에 뭐를 곱해? 5분의 3을 곱해. 그럼 48이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이제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P Z는 204에서 240을 빼니까 마이너스 36, 12로 나눠주니까 빼기 3, 264에서 240을 빼면 24, 12로 나눠주니까 2, 요거 구하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0.9759 이렇게 돼버리네. 그 다음에 2번은 PX가 25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252에서 240을 빼고 12로 나눠주니까 1 이하 이렇게 되거든. 근데 1 이하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잖아.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더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 확률은 0.5잖아. 0.5랑 1을 더하니까 뭐가 돼야 돼? 0.8413 이렇게 돼버린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22번 요거만 풀고 마칠게.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 150명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랬어.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두면 이게 99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약을 먹고 치유되고 안 되고는 각각의 독립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150명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시행 횟수가 되는 거고, 치유될 확률이 0.6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이제 정규분포로 고치는 거지. 90, 6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99에서 뭐를 빼고 90을 빼고 6으로 나눠주자. 그럼 결국엔 Z가 몇 이상이 돼야 돼? 1.5 이상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1.5 이상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평균이 0, 1.5 여기니까 이 부분 구하라는 거야. 0.5에서 뭐를 빼줘? 0.4332를 빼주는 거지. 그럼 0.0668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 거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을 풀면 돼. 이제 가서 문제 풀자.